네, K타운 핫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 핫 이슈의 주제는 유럽연합의 타이아니 의장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황교안 두 사람을 함께 교차 비교하면서 풀어보겠다입니다. 제목치고 참 길죠. 근데 줄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 이름들이 들어갔기 때문인데요. 자, 오늘 K타운 핫 이슈를 들으시면 어떤 분들은 속이 시원하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답답하거나 살짝 화가 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속이 시원하실지 좀 화가 나실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서오세요, 홍재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벌써 겁나요, 나는. 왜 겁이 나십니까? 오늘 제목 보고.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좀 차근차근 풀어가면서 결정은 청취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는 본인은 거니까요. 차근차근 풀어가는데 네네네. 이 시원한 사람은 시원하고 네. 이 싫은 사람은 싫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어요. 네,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화가 나면 생각 안 돼요. 그냥 화가 나지. 예, 자, 타이아니 유럽연합의장과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대표 등을 이제 뭐 비교해보자는데, 일단 유럽연합 얘기는 뭐예요? 예, 이 안토니오 타이아니 그 유럽의회 그 의장이 있습니다. 이제 이 의장의 언론 인터뷰 내용이 지금 일파만파 커지고 있으면서 그 비난을 크게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바로 며칠 전의 얘기입니다.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이제 13일이죠. 이태리의 한 라디오에 출연했던 타이아니 의장이 그 무솔리니 정권이 모두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야, 요거 이제 예를 들어서 한국식으로 표현한다면 일제 시대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비유를 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히틀러에 이어서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고 또 인종차별법을 통과시킬 때까지 그리고 정적을 척살할 때 그걸 제외하면 무솔리니는 이탈리아 기간 건설에 그 많은 노력을 하는 등 긍정적인 일을 했다고 주장을 한 거죠. 그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구나. 박정희 시대, 전두환 시대가 꼭 나빴던 것만은 아니야.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 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은 파시스트가 아니고 그 반대편에 서 있다고 말하면서 무솔리니의 공적은 인정하는 어떤 그 객관적인 역사적 판단을 언급한 것이다라고 변명을 한 거죠. 근데 곳곳에서 비판이 이어진 거죠. 그러니까 사퇴 요구 압력이 커지니까 하루 만에 공식 사과합니다. 네. 성명서를 통해서 자신의 발언으로 상처 입은 모든 이들에게 사과를 한다고 얘기를 한 거죠. 난 이런 게 참 이상해요. 발언을 했을 때는 나름대로 소신 있게 발언했는데 다음날 문제가 되면 뭐 상처받은 이에게 사과한다. 네. 이걸 다 기획한 건지 아니면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줄 모르고 했다가 사과를 한 건지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뭐 잘 짜여진 각본일 수도 있고 본인이 갖고 있었던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교육을 받아왔고 어떤 정치적 쟁점에 교육을 받아왔는지에 그러니까 사과는 하지만 그 생각엔 변함이 없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타이아니 의장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그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이태리 총리의 최측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도 무솔리니는 많은 면에서 훌륭한 일을 한 지도자라고 했다가 큰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이게 2013년도 일인데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굉장히 그 심심할 때마다 한 번씩 망언을 만들어내는 망언 제조기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탈리아는 그 파시스트식 경례죠. 이렇게 손을 이렇게 오른손을 들어서 그 나치 경례식이랑 비슷하거든요. 그걸 하면 3년의 징역형을 처하겠다는 법이 하원을 2년 전에 통과한 바 있습니다. 네, 아직 최종 법안으로 확정되진 않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온다. 네. 뭐 정치적인 의도도 있겠습니다만은 논란. 자, 그럼 이제 한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얘기와 한국이 어떻게 연관이 되나요? 지금 그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나 자유한국당에 보이는 발언들을 보면 좀 닮아 있지요. 이미 뉴스에서 퍼지고 있는데 그 원내대표 국회연설을 기점으로 그 일본에게 적용시켰던 망언이라는 그 단어가 계속 자유한국당에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5.18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다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좌파니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거는 그냥 정치적인 공세니까라고 해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 이건 좀 너무 나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현재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뭐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말을 듣지 않게 해라라고 외신이라고 했는데 그 외신도 사실 블룸버그 통신의 한국 기자가 이렇게 기고한 내용과는 다른 제목을만 뽑아온 거잖아요. 네. 그리고 뭐 한국 정부를 북한의 보증인이라던가 또 새로운 내각에 나온 그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북한의 뭐 통일 전선부장이라던가 이런 표현들이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냥 확 주의를 끌기 위한 그냥 발언일 수도 있는데 수준이 좀 망언으로 가고 있는 거죠. 또 이 전날에 또 나경원 대표는 해방 후에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즉 반민특위 때문에 민족이 분열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아주 그냥 활용점정식으로 찍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파가 친일파라는 프레임을 문재인 정부가 만들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게 모두 역사 왜곡이라는 비난까지 지금 받고 있는데요. 반민특위가 과연 반민특위 때문에 민족이 분열된 것인가, 국민들이 분열된 것인가, 이걸 놓고 과연 나경원 원내대표의 역사 인식이 어떠냐라고 지금 거센 비판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비판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비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내심 동의를 하는 마음들 갖고 계신 분들,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죠. 이제 네. 비판하시는 분들은 목소리를 크게 내고. 근데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이제 익히 그 역사 공부를 하시는 분들 좀 아시겠지만, 이 반민특위 자체가 생겼지만 그 친일파의 잔존 세력들하고 이승만 정권이 방해를 하면서 이게 결국 1년 만에 와해가 되고 결국 그 누구도 처벌하지 못한 채 끝나지 않았습니까? 참 역사라는 거는 네. 앞으로 있을 어떤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지나간 역사에 대해서는 보는 뷰 포인트에 따라서 또 해석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서 네.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되는 건데, 그렇죠. 우파는 친일파다라는 그런 그 진보 쪽에서의 프레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그 나경원 원내대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네. 프레임을 문재인 정부가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어떤 반응을 보냐면 네. 있는 그대로를 얘기한 건데 그게 무슨 공작이냐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말한다면 이제 우파 쪽에서는 좌파는 빨갱이, 그러면 그게 무슨 요즘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지, 그러면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건데 뭐 이렇게 계속 할 수 그 있는 논법이 거거든요. 되는 건데, 네. 심지어 어떤 네티즌들은 그 나경원 원내대표 국회에서 그 연설할 때 초록색 옷을 입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일본 자민당, 아베 정권의 자민당의 색깔이 초록색이라고,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런 색깔의 옷을 입고 나왔다고 비꼬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네. 재밌네요. 그렇게 따지니까. 근데 같은 시츄에이션인데 유럽연합의 그 의장은 일단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나경원 원내대표나 자유한국당은 사과가 아니고 지금 계속 더 강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자, 일단 네. 뭐 우측이든 좌측이든 떠나서 저는 네. 우좌는 마음에 안 들어요, 사실은. 저도 그렇습니다. 보수냐 진보냐, 그게 훨씬 더 네. 나은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사실 이런 발언이 보수층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좀 있고요. 그냥 극우라고 지금 볼 수밖에 없는 강성 발언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수는 사실은 건전하죠. 네, 합리적이고 건전하고 언제든지 토론이 가능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잘 고쳐서 쓰자는 얘기잖아요. 그런 지나친 발언을 하는 사람에게 보수라는 칭호를 써주고 싶지 않다. 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자, 사실은 잠깐만. 이게 여러 가지 론이 많아요. 뭐 색깔론, 알겠습니다. 공과론, 공범론, 뭐 망각론 많잖아요. 제가 지금 요거를 준비해 갖고 왔는데요. 하나씩 좀 간단하게 정리 네. 좀 해보세요. 우선 색깔론. 이게 이거 그 전에 아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게 2002년 당시에 그 흥사단 강당에서 열린 친일청산의 의미 뭐 이렇게 강조하는 포럼에서 나온 친일청산을 반대하는 쪽의 10가지 궤변입니다. 그 제목은. 오케이. 네, 궤변인지 아닌지 한번 들어보시고, 첫 번째가 색깔론입니다. 네. 그러니까 친일청산은 주로 빨갱이들이 한다는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포럼에서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조상에는 전직 이 친일 경찰 군인들이 많았는데, 이들이 해방이 되고 이 한국 전쟁이 나면서 이 북한군을 잘 막았다, 그 공로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래서 흔히 말하는 빨갱이들이 그거 때문에 져서 이 친일파라고 프레임을 씌우는 거다라는 논리입니다. 네. 근데 이게 잘 자세히 보면은 이 색깔론 같은 경우나 이 지금부터 보면은 잘 보실 수 있는 게 자유한국당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이 되거든요. 아니 뭐 여기 우리 해설을 붙일 필요는 없어요. 이 내용을 네. 들으시면 어떤 분들은 맞다 또는 틀리다, 네. 어떤 분들은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 네. 당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지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해방이 돼서 이제 나라를 다시 추스려서 가야 되는데, 이 친일파 그 앞제비 했던 사람들 외에는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 또 없잖아. 그래서 일부 그런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는 되지만, 네, 그런데 친일청산은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네네네. 결국은 국민적인 정서가. 나 이거 말 잘못하면 친일파로 아닙니다. 저도 일본 스시 잘 먹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친일청산을 해야 된다라는 대전제하에, 그 국민적인 정서이기 때문에 그 전제하에 지금 나열해드리는 그 논리들이 네. 과연 친일청산을 하자는 얘기인지 방해하자는 네. 얘기인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친일과는 전혀 관계없는 네. 집안이고 도산이란다. 안중근 선생. 도마. 예. 헷갈렸어요. 네. 도마. 토마스죠. 네네. 그 신부 천주교 예, 세례를 세례명, 받아서 도마 안중근 선생이 어디 출신인지 아세요? 뜬금없는 질문. 황해도. 해주. 네, 그렇습니다. 황해도. 저도 네. 황해도 네. 쪽에 독립운동의 근거지가 그쪽에 있습니다. 네. 그쪽 출신이니까 맞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자, 공과는 공과로는 힘들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때 친일을 했어도 민족에게 끼친 공로가 많다라는 논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식민시기 교육과 경제, 언론, 학술 등 모든 분야에서 선각자로 했다는 얘기인데 이들이 해방 후에 교묘하게 자신의 공을 부각을 해서 그 친일 행각 자체에 대한 면죄부로 삼으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국민적인 정서는 공보다는 과가 더 크다는 얘기죠. 네, 공도 있는 건 인정한다. 하지만 그 작은 공이 큰 과를 막을 수는 없다. 덮을 네, 수는 없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공범론 이건 뭐예요? 그 당시 친일파인 사람이 어디 있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이 될 줄 몰랐다라는 다 공범이다 우리는. 네, 독립이 될 줄 몰랐다라는 그 유명한 영화 대사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땐 모두가 그랬다라는 건데요. 네. 근데 단순히 강압적으로 창씨를 개명하거나 내가 정말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거기서 일을 했다는 정도의 얘기를 가지고 친일 그 정도를 민족 반역자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족 반역자 정도가 되려 그러면 굉장히 큰 해악을 끼쳤다는 얘기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거를 얘기죠. 평범한 서민이 네.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일자가 무슨 시킨 일을 몇 번 했어요. 그걸 갖고 또 그 사람도 친일파다라고 그렇게 몰아붙이면 안 된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공범론. 공범론. 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다 그러면 벌을 줄 것이냐라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망각론. 과거는 흘러갔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망각론입니다. 이 기억의 망각이잖아요. 근데 그만 잊자. 올해가 지금 100주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친일을 외치느냐는 논리가 2002년도에도 제기돼 왔다는 거죠. 네. 근데 가만히 되돌아보면 그 친일 세력들이 그대로 잔존하면서 이루어지는 한국 내에서의 역사 왜곡이나 친일 행각이 떠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울 한복판에서 열리는 일왕 생일에 참석을 한다거나 아베 정권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뭐 포럼을 연다던가 하는 그 자유한국당 식구들이 있다는 얘기를 네.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좋은 얘기할 때는 자유한국당이라 그러고 좀 안 좋은 얘기할 때는 자한당이라 그러더라. 예, 자유한국당이라고 근데 쭉 하겠습니다. 줄이면 말이 기분이 이상하죠. 저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저 자유한국당이라고 아니, 하겠습니다. 줄여도 돼요. 네. 옛날에 뭐 평화민주당, 평민당 다 줄여서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도 줄이니까 이상하네. 더민주, 더민주 뭐 이렇게 가야 되겠죠. 네. 바른미래당은 뭐 밤이당? 아니요, 미래당이라고 미래당이라고 줄이죠. 미래당이라고 그러고요. 근데 자유한국당은 줄여서 자한당 하니까 좀 이상하다. 네, 자한당. 예,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또 범부 피해론. 이게 범부라는 게 일반적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제 강압에 의해서 연약한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한 사람의 범부로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이 얘기에 대해서 반론을 어떻게 제기를 할 수 있냐면, 그러니까 당시 친일은 자신의 의지가 매우 강해야 했었다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불가항력이라고 해도 민족에게 저지른 만행과 피해에 대한 책임은 아주 그 자의적인 그 동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적극적인 친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거는 범부 피해론이라는 거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네. 직분 충실론. 이거 예, 재밌네요. 논자를 네. 붙이니까 좀 그래. 있어 2002년도에는 보인다, 이런 2002년도에는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던 모양입니다. 직분 충신론, 내 직분에 충실했다라는 거잖아요. 군인이 되는 게 꿈인 박정희는 그래서 만주 군관학교와 일본 육사를 다녔다. 그다음에 언론을 지키기 위해서 내 한 몸을 희생했다. 어쩔 수 없었다라는 얘기죠. 네. 근데 이런 논리가 자세히 보시면 그렇게 해서 형성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논리라는 게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연쇄 욕구라는 건데요. 민족 언론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친일을 했다. 그래서 나는 민족 언론을 살려왔다라는 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조중동의 얘기죠. 네, 그렇죠. 그리고 군인이 되고 싶어서 군인이 돼서 만주 육사를 갔다. 네. 그래서 만주에 있는 독립군을 잡으러 다녔다는 사실까지 나온 게 네. 박정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직분 충실론. 그러니까 내가 군인이 되고 싶어서 군인이 됐어요. 네. 그런데 일제 시대가 됐으니까 일본군에 들어가서 난 원래 군인이 되고 싶었으니까 군인의 역할을 충분히 한다. 직분을 충실히 한다. 네. 그런 얘기고요. 네. 언론도 내가 언론이냐? 그런데 어느 순간 일제 시대가 됐어. 그러니까 뭐 그 시대에 맞게 계속 기사를 썼어. 그건 직분에 충실했다라는 얘기인데 네. 저는 뭐 군인은 출신은 아니니까 그쪽은 모르겠고요. 언론인으로서 봤을 때 저도 사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언론이 있는데 그런 일제 시대가 됐어. 그런데 내가 쓰고 싶지 않은 기사를 자꾸 쓰게 만들어 일제가. 네. 그렇지만 내가 기자니까 직분에 충실하기 위해서 그걸 써야 되느냐? 저는 그때는 안 쓰거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절필을 해야죠. 네, 저도 그 생각 많이 합니다. 네, 예. 절필을 그러니까 해야죠. 저도 이거를 보면서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쓰면 친일이요. 예. 그다음에 일제가 시키는 대로 쓰면 친일이요. 그다음에 독립 의지를 불태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쓰면 그때는 이제 잡혀가는 투옥되는 거죠. 예. 근데 그 용기가 없다면 최소한 절필을 해야죠. 절필해야죠. 절필해야죠. 그 과거 전두환 정권 때 볼펜 꺾을까지가? 아니 전두환 저희는 마이크를 꺾었죠. 아니다. 지금은 우리 그런 상황이 예, 아니죠. 예, 네. 지금 그 언론 통폐합 때 저는 뭐 어린 아이였기 했습니다만 그때 선배님들 얘기도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예. 그때의 절필은 네. 그만두고 미국으로 그냥 나가버리시는 거였거든요. 네, 그분들이 지금 여기 있어요. LA 많이 사세요. 예, 그런 분들 네,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자, 순교자로는 뭡니까? 민족의 선각자로서 어쩔 수 없이 겪을 수밖에 없었던 고난이다. 정말 궤변인 게요. 네. 이분들 이런 궤변에 어떤 게 있냐면 해외로 망명한 독립운동가가 폄하됩니다. 자기는 여기 남아서 어쨌든 친일을 해서라도 민족의 선각사를 지켰다는 얘기죠. 근데 이 문제는 뭐가 있냐면 그 자신의 친일 행각의 당위성을 부여하는 그런 논리라고 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논리대로라면 미국에 나와 살고 있는 우리는 전부 다 매국노인 거예요. 그렇죠. 네. 나라의 그 땅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게 아니니까. 정말 방송에서 이런 표현을 제가 쓰면 안 되지만 정말 뭘 하고 싶은데요? 환장할 노릇입니다. 예. 그 정도는 뭐 네. 양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2002년도 얘기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국회의원들이 또 한국에선 이런 얘기하고 미국에 와서는 또 뭐 표를 얻거나 대통령 선거 때 또는 이제 뭐 후원금 같은 거 걷거나 그러기 위해서 와갖고 미주동포 여러분은 모두 애국자이며 우리나라의 뭐 외교관이며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한국 가서 똑같은 정치인들 만나보면 정말 표정부터 다릅니다. 네. 자, 뭐 저런 론이 많은데 뭐 다 알아볼 수는 없고 여기까지 하고 이제 결국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결국은 사실은 자신의 소신보다는 지지층 결집용 아니에요? 네, 그렇다고 하지만 정치인으로서 또 원내대표로서 더욱이 한국인으로서는 정말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 발언들까지 그 선을 넘었다는 거는 후안무치의 부안해동하는 지지층을 이렇게 어려운 말 너무 많이 거 아닌가라는. 그 저는 그러니까 자꾸 이게 후안무치하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 제가 알고 있는 몇 가지 그 사자성어 중에 이런 게 좀 있어서 썼는데요. 지금 갈팡질팡 우왕좌왕 말고요. 아닙니다. 후안무치의 부안해동. 네, 그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로 이런 식의 발언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후안무치 부안해동 결국은 토착 외구. 네, 그렇게 가는 건데. 오늘 사자로 성으로 끝내볼까요? 일본의 혐한 세력이 나경원 대표를 칭찬하고 나섰다는 거 아닙니까? 이 극우 세력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아베 정권하고 정말 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자유한국당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진보 진영에서는 상당히 지금 공분을 하고 있죠. 공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보수층에서도 굉장히 공분을 하고 있고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가 모두 논평을 내놨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정말 저보다 훨씬 더 심한 표현까지 쓰긴 했는데 이거 정말 3.1절 100주년 지난 지가 지금 얼마나 됐다고. 지금 다음 달이면 상해 임시정부 100주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정도는 좀 아니었으면 보수 쪽에서는 상해 임시정부 100주년 신경 안 써요. 그렇죠. 인정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 공분인데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하는 적폐청산이 정말로 효과를 거두고는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렇게 강성의 무리수가 될 만한 발언을 해서라도 지지층을 모아야 된다는 거는 결국 적폐청산이 잘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코너에 몰리고 있다는 얘기죠. 극보수가 봤을 땐 지금 홍재식 기자도 적폐야. 제가요? 제가 뭐가 이렇게 적폐? 극우가 봤을 때는 홍재식 기자 적폐. 언젠가 기다려봐, 홍재식 기다려봐. 우리가 정권 잡으면 너 적폐부터 청산할 거야. 저는 그러면 절필해야죠. 예,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솔리니 발언 때문에 사과를 했던 유럽연합 의장의 케이스와
지금 자유한국당의 케이스를 좀 비교해 보시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10가지 궤변이라는 것도 2002년도에 포럼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네. 지금 17년이 지난 얘기잖아요. 네. 근데 그 모습이 아직도 투영되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미국 정치도 사실은 요즘 같으면은 뭐 자랑스럽게 어디 내놓기 뭐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미국 정치는 그래도 공화민주 양당이 치열하게 대립은 하지만 그래도 이 말이라든지 이런 뭐 정치적인 대화라든지 이런 건 상당히 세련되게 하면서 상대를 공격하잖아요. 네. 그런 걸 좀 한국이 좀 배웠으면 좋겠다 싶은데 국회의원들 세비로 미국 와서 연수한다고 하면서 맨날 룸사용이나 데려다 달라고 그러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 못 배우는 거 아니에요. 미국 와서 좀 세련된 정치 스타일을 좀 배워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저도 여기 스튜디오 오늘 들어오면서 이 말 한마디가 떠오르더군요. 미셸 오바마가 한 말을 그대로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뭐라고요? When they go low, we go high. 네. 네, 그 말을. 그러면 when they go high, we go low? 아니요, 하이로 갈 수가 없어요. 이대로라면 하이로 갈 수가 없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한국에서 있는 여러 가지 논란과 관련해서 네. 홍재식 기자가 정리를 좀 했는데 들으시고 속이 시원하신 분들도 계실 터이고 쟤 뭐야? 라고 좀 답답해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건 자유예요. 우리가 펼쳐드린 것이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소신을 그냥 갖고 계속 저희와 함께 하시면 소신을 교류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에 대한 소신도 인정? 아니 뭐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전식의 발언은 아니죠. 네. 안 하는구나. 인정 안 하는구나. 자, 알겠습니다. 홍재식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